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DTV의 광장뉴스입니다. 저는 지금 청와대 광야교회 구국기도회 2부 집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문재인은 백년형도 넘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형사재판을 통해서 문재인이 받아야 할 재판은 100년이 넘습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은 주치의가 지금 재활 중이기 때문에 팔의 움직이는 각도도 한 15도에서 20도 사이가 되고, 그게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재수감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감 결정을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온갖 권력 게이트로 무너질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언론의 초점을 글로 모으고 있어서 여론이 극도로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타개하기 위한 꼼수로 비인륜적이고 비인권적인 여성 대통령 25일이면 감옥에 1000일을 갇히게 되는 겁니다. 역대 대통령 누구도 그런 오랜 기간의 구금 기간을 거친 일이 없습니다. 이런 대통령을 굳이, 그것도 갑작스럽게 오늘이라는 일자를 선택해서 넣은 이유는 바로 자신에게 몰려오는 여러 불리한 여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재수감을 했습니다. 언론의 나팔수인 관영 언론들, 특히 방송사들, 오늘 저녁 톰 뉴스는 뭘로 장식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재수감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조목조목 여러 꼭지에 걸쳐서 방송을 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돌려 할 것입니다. 이건 오늘 저녁에 그치지 않고요, 아마 며칠간 박근혜 대통령의 재수감에 관한 기사가 언론을 도배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의 죄가가 사라지겠습니까? 알고 있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실감하십니까? 실감하시기 어려우시리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김정은의 작은 아버지인 김평일, 권력투쟁에 밀려서 유럽으로 유배 생활을 한 지 수십 년이 됐습니다. 근데 김평일이가 드디어 귀국을 했습니다. 왜 귀국을 했는지를 놓고 다양한 분석이 있습니다. 북한 권력의 내분이 있고 암투가 시작돼서 그런 일환으로 들어오지 않았느냐 하는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북한은 유엔 제재 때문에 각국에 나가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기간이 금년 말로 끝나기 때문에 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가장 많이 나가 있는 러시아에 가서 협상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보따리를 하나도 채우지 못하고 우울한 기분으로 입장으로 돌아온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 고갈돼서 상당한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여기에다 지금 김정은이 설정한 미북 회담의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정은의 입장 때문에 ICBM을 쏜다든가 SLBM을 쏜다든가 핵실험을 한다든가 그런 도발을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김정은이 우리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 부근에 북한의 해안포대를 시찰하고 포사격까지 지시한 사실 여러분들 아시죠? 이런 행위를 두고 국지적 도발 가능성을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 공군의 최고급 정찰 자산이 연 5일째 한반도 상공을 정밀 정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미뤄봤을 때 북한이 뭔가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연말이 갈수록 그런 점을 놓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지사님도 말씀하셨고 차명진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와대 특감 반원 자살한 백재영 씨의 휴대폰을 검찰이 신속하게 압수한 점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만약에 이 휴대폰이 경찰 손에 오랜 시간 들려 있었다면 거기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비밀이 싹 지워졌을 것입니다. 그 백재영 씨가 남긴 유서에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보내는 유서에 조그만 글씨로 초기화를 하지 말아달라. 그 얘기에는 판도라의 상자가 이것이다. 이거를 보면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겁니다. 이걸 윤석열 검찰이 알아채기고 경찰 손에 있는 것을 전광석화와 같이 압수수색을 해서 자료를 다 확보했습니다. 이게 포렌식 검사를 통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쓰러질 위기에 처할 만한 중요한 단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지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백재영 수사관이 왜 자살을 했는가?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위에서 시키는 일, 참고인 신분에서 자기가 진술하면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를 따른 점에 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과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옥살이는 안 합니다. 근데 왜 자살을 했을까요? 이 수사관이 청와대 같이 근무하는 주변에 청와대 일이 엄청 위험하다, 겁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청와대에서 나가서 유재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에 배속이 됐습니다. 수사는 직접 하지 않지만 청와대 고위선에서 이 수사관을 통해서 수사 상황을 캐묻는 일이 잦아져서 주변 사람들한테 눈물로 하소연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런 걸로 미뤄볼 때 검찰의 수사는 조여오고, 그렇다고 청와대가 신변 보호를 해줄 생각도 없고, 그런 점에 명예심이 강한
사람이 갈등을 겪다가 자살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자살이 아닙니다. 청와대가 타살한 사건입니다.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는 그 단서가 청와대가 내려보낸 비리 첩보였던 걸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첩보에는 김기현 시장뿐만 아니라 경남, 울산 지역의 민주당 후보가 불리한 후보 다른 사람들도 첩보가 담겨 있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양산시장 비리도 있었고요. 창원시장 비리도 있었고요. 사천시장 비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양산시장은 민주당한테 졌습니다. 창원시장 역시 졌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장은 당선은 됐지만 기소가 돼서 1심 판결은 무죄로 나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청와대가 개입된 관건 선거라 할 것입니다. 김기현 울산시장이 어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 비리 첩보가 전달되고 하명 수사로 관건이 개입된 선거이기 때문에 무효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거는 역대 유례가 없었던 관건 선거의 한 형태입니다. 이게 조직적인 권력의 개입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탄핵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우리는 이 재판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응원을 보내야 할 겁니다. 우리 경제 어두운 측면이 여러 갈래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 전문지인데요. 이 전문지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용과 소득은 급감하고 있다. 부채는 급증하고 수출도 급감하고 있다. 세금 부담은 증가하고 있고 집값은 급등하고 있다. 물가 상승이 0%대로 11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물가 안 오르면 여러분 좋죠. 그러나 물가가 안 오른다는 것은 경제 성장이 멈추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디플레이션으로 가면 여러분들 생활은 엄청 어려집니다.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경제는 50년 만에 최악이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요. 객관적으로 우리 경제가 정말 어렵게 가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반이 펀더멘털이 튼튼했던 우리 경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있습니다. 빨리 끌어내리는 게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세 보고가 오늘 많았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서구 전 통일부 차관님, 외무고시를 합격하고 주미 대사관, 주일 대사관에도 근무하신 통일 외교 부분의 전문가이십니다. 김서구 차관님,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그저께는 같이 오셔서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셨는데요. 경기고등학교 그 고교연합에서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밤을 새면서 철야 기도도 함께 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잠깐이지만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기도와 성령에 감동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문수 지사와 93년 저도 이 청와대에서 근무했었는데 그때 처음 만났었고 그동안 쭉 이분을 보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치인이다.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목에 힘도 안 주고 너무 우리들하고 가깝게 항상 하고 있고 어려움에 가장 앞장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지사가 머리 깎는 걸 보고 저도 같이 머리를 깎았는데 조금 이제 자랐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와 같이 언행이 일치하는 정치인이 있는가 하면은 정반대로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하고 속임수를 거침없이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누굽니까? 예.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얘기마다 다 틀린 얘기를 많이 해요. 2017년 5월 10일에 정권을 그 선전소동에서 찬탈을 했는데 6월 28일 날 미국 워싱턴 바로 밑에 있는 해병 기지가 있어요. 퀀티코 기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장진호에서 많은 미군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그 기념비를 제막을 했습니다. 거기에 문재인이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미군들의 희생이 없었으면은 자기 부모가 거제로 올 수가 없었고 자기도 없었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미군들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비를 건설하는데 일부 지원하는 예산을 우리나라 보훈처의 박승춘 장군 처장이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대표로 있던 민주당이 적극 반대를 해서 그 예산을 없앴습니다. 이게 말이 서로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김문수 TV에서 지난 9월 23일 이도형 그리고 차명진 의원하고 같이 대담을 하면서 문재인이 흥남에서 태어난 것 같으다. 그렇게 하면서 그 부산에 있는 강한옥 어머니가 함경도 사투리는 전혀 안 쓰고 부산 사투리밖에 쓰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회에 양산댁이 되는 그런 루머가 화다하게 퍼져 있다.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6일이 지나서 9월 29일 날 별세하셨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이 말은 우리가 검소하기 때문에 조문을 일체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외교사절과 각 정당 대표들만 가서 문상을 하는 걸로 그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일반 언론들은 취재가 아마 제한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진들은 청와대에서 배급하는 그러한 사진들을 썼습니다. 그 사진에 보면은 문재인과 김정숙 두 사람만 또렷한 얼굴이 되어 있고 그 옆에 있는 친척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흐리게 하는 모자이크 처리가 됐습니다. 이거는
마치 독재 정권을 하는 데서 뭔가 숨길 것이 있을 때 그러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문수 TV에서 그 방송한 그 내용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대학교 유호열 교수가 2004년 7월 달에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는데 그때 문재인 그 청와대 수석이 본인의 나이를 23살을 올려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이모래는 강병옥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얼굴 보면 너무 흡사해요. 그래서 그때 유호열 교수가 야 이거 북한 정권한테 코가 빼인다 그렇게 하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이 정권이 북한에 대해서 쩔쩔매면서 끌려다니면서 북한을 비호하고 뭔가 도움이 되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고 사사건건 거짓말을 일삼지 않는 이것을 보면서 유호열 교수가 북한한테 코가 빼였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만은 제가 그날 여러분들 그 성령에 충만된 기도를 보고 야 이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이승만 관자에서 할 때 수백만이 모이는 것 이거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핵심에 여러분들의 이러한 희생적인 기도와 영혼이 거기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철벽 같은 이런 속임수와 그리고 막무가내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고 좌절했었는데 이제 틈이 보이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여러분들이 60여일에 걸친 이런 철야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정권 내부에 틈이 생겨서 정권 내부에 치부와 범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악마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희생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간단히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포구 전 통일부 차관님은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분이 여기 옆에 경기고등학교 나와서 고교연합 자기 고등학교 친구들 다 모시고 여기 와서 1박을 하시고 또 서울법대를 나온 다음에 고시를 보는데 외무고시를 봐가지고 미국 대사관, 일본 대사관 다 근무를 하시면서 외교관 생활을 오래 하셔서 외교관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또 외교관들의 그 성명을 또 나라를 걱정하는 외교관들 모임 성명을 또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남북관계나 이런 거를 정통하신 분이 하는 말씀입니다. 방금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 악령을 물리치고 성령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확실한 무지개가 여러분 보신 것처럼 하늘에 높이 떴습니다. 우리 승리하리라. 힘차게 박수만 가겠습니다. 우리 승리합니다.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네, 여러분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밑에 깔아둔 모포들 다 걷어서 주시고요. 바로 금방 텐트 쳐드릴 테니까 조금만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리치베어 광명뉴스입니다. 오늘 이렇게 63일째 이곳 청와대 앞 광야교회에서의 2부 집회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전에 지금 빛낯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잠시 후 또 천막을 칠 천막을 쳐놓고 잠시 7시 반에 있을 3부 집회를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성모병원에서 인덕원 서울구치소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참 악랄한 정권이 임을 저들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정말 내일이면 아까 정세보고에서도 나왔었지만 내일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수감 생활을 하신 지 1000일째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역대 대통령 그 어느 대통령도 그런 장기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대통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악랄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을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이렇게 악랄한 수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문재인과 주사파 일당 이 자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을 것이고 또 반드시 끌어내려서 문재인 역시 종신형에 임하게 종신형을 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잠시 후 7시 반부터 이곳 청와대 앞 광야교회에서 63일째 부부 기도회 3부 집회가 시작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7시 반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